이렇게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왔습니다. 연중에 지금이 아마 가장 풍요로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판은 누렇게 변했고 이제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늘은 높고 아주 투명하고 멀리까지 보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면은 거기에 이 자연에 대한 이 국토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부터 남산, 소나무, 가을 하늘 등등 결국 이 애국가가 국토 사랑, 애국심이 별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특히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뜻을 담은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가 5천 명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외부에 여행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자연을 가진 나라가 없다. 한국처럼 이렇게 꽉 찬 자연을 가진 나라가 없다. 한국처럼 이렇게 친근한 나라가 없다. 자연이 친근해서 바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자연을 관리하는데 돈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주 기름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인 중에서 두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현종 때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황폐가 됐어요. 이 두보라는 사람이 장안을 구경하고 쓴 시가 춘망이라는 시인데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북파 산하제, 나라는 부서져도 산하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해당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산하도 같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땅도 남한 못지않게 아름다웠지만은 지금 북한에 가보면은 산에는 나무가 없고 강물은 제대로 흐르지 않고 바닷가는 오염되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서지니까 산하도 같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자연도 아주 기름지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알 수 있지만 또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위해서 지방을 많이 다닙니다. 지방을 다닐 때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컨대 한 2주 전에 울산에 갔다 왔습니다. 울산에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4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2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수출액이 780억 달러 됩니다. 북한이 작년에 수출한 액수가 20억 달러입니다. 그것의 40배를 수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 도시가 울산이 되었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거제, 여수, 요새 보면은 잘 나가는 지방이 충청남도죠. 1인당 국민소득으로 1등이 울산이고 2등이 충청남도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아가지고 공업시설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지역별 이 소득 격차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한참 잘 나갔던 대구입니다. 대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3,000달러.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가 어디냐면 광주하고 부산이죠. 대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지고 지방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확인하니까 중북은 한 1인당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전국
한 평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균형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보여주는 옷차림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어떤 지식, 교양 이런 면에서는 서울 사는 분하고 똑같습니다. 훨씬 더 앞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61년 동안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공짜로 만들었으나 우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충주에 와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주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이 전쟁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많은 곳이죠. 삼국시대 같으면은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이 부근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고군이 쳐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53년. 몽고군한테는 다 일패도지하는데 우리 고려가 몽고군의 침략에 대해서 한 40년 동안 버텼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일주일, 한 달 버틴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강화도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몽고 군대도 고려 사람들은 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부마국으로, 즉 왕의 사위가 되는 나라로서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1592년 4월에 여기서 유명한 황금대의 싸움에서 신립 장군이 배수신을 쳐서 싸우다가 결국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임진난 때 관군이 일본 군대하고 정면 대결했던 데는 여기가 처음이고 거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25 아까 동락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불립니다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나와 계신다고 하니까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육사단이라는 이 부대가 충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육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아마 육사단 멤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충주 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사단이 6.25가 났을 때 춘천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습을 당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무너졌지만 춘천에서 육사단이 3일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인민군의 이 공격 전략에 차질이 왔습니다. 인민군은 원래 전략이 어떠냐 하면 춘천을 치고 그 다음에 여주를 거쳐가지고 한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원으로 진출해서 서울을 남쪽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 북군 10만 명을 완전히 섬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3일간 버티는 바람에 이 배후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3일 동안 버티었기 때문에 미군도 올 수 있었고 유엔군도 참전할 수 있었고 해서 대한민국이 살았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방공의 보루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동서냉전에서 공산세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춘천에서 3일간 버틴 것은 세계사를 바꾸었다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향토부대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분들이 3일간 잘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 자유세계를 구했다. 이렇게 아마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도, 충청북도, 충주시 시민들은 역사적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은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60주년.
그런데 이 6.25 남침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휴전은 뭐냐 하면은 축구로 말하면 하프타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반전은 끝났고 하프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이 길어요. 1957년부터 53년부터 그러니까 약 56년 동안의 평화가 계속되니까 한반도에서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